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광주 신세계와 금호월드 관리단, 광주시가 첫 상생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마다의 셈법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 관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찾았습니다. 지난 6월 비엔날레 관람을 위해 광주를 찾은 지 4개월 만의 재방문으로 광주 지역 대형 문화 행사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되는 캐스퍼가 생산 2년여 만에 10만 대 양산을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 생산을 통해 또 한 번 도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정공대 지원 축소와 전남 의대 신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광주 신세계와 금호월드 관리단, 광주시가 첫 상생회의를 열었습니다. 백화점 확장 이전의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저마다의 셈법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신세계 대표단과 금호월드 관리단, 광주시 관계자들이 첫 상생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훈 광주 신세계 대표이사는 백화점 확장 이전의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3대 협의회가 정말 서로에게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면 금호월드 관리단은 달갑지만은 않은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금호월드 관리단에서 제안했던 3가지 제안 가운데 2가지 안을 광주 신세계 측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강기정 시장이 개문 발차를 거론하며 협의 결과와 별개로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 개문 발차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협의체 상징적인 절차 의미를 두고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해석으로 금호월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광주시는 중재자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광주 시민의 여러 가지 고민들까지 광주시는 그 조정자로서 책무를 충실하게 다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데 3자 협의체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3자 협의체는 하루 전인 12일 2차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찾았습니다. 지난 6월 광주 비엔날레 관람을 위해 광주를 찾았던 것에 이어 4개월 만에 광주 재방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감독의 안내를 받으며 김건희 여사가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장을 둘러봅니다. 1시간 넘게 전시관을 모두 둘러본 김 여사는 예술과 차별화된 디자인이 갖는 고유의 스토리와 시간을 초월하는 디자인의 가치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원칙에 충실한 어떤 디자인은 지금 내놔도 결국 손색이 없고 오히려 지금에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임리스한 어떤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게 공감하시더라고요. 4개월 전에도 김 여사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아 광주의 대규모 문화 행사에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번 광주 재방문은 해외 순방 일정으로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화답의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 관람은 첫 대통령 부인의 방문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방문에 앞서 대형 전시들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도 비공개로 찾아 둘러봤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되는 캐스퍼가 생산 2년여 만에 10만 대 양산을 달성했습니다. 대단한 실적이지만 올해 들어 캐스퍼의 판매가 작년보다는 부진한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전기차 생산을 통해 또 한 번 도약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꽃과 리본으로 치장한 캐스퍼가 등장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첫 생산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양산된 10만 번째 캐스퍼입니다. 전국 첫 상생형 일자리로 출범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반도체 수급 불안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을 딛고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우리 광주의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출시 초기 캐스퍼는 경차 부문 판매량 1위에 오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은 지난해만 못합니다. 올해 8월까지 지난해보다 8.4% 감소한 2만 8천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차 판매량에서도 기아 레이에 역전당했습니다. 생산 초기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판매 증진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GGM은 전기차 생산을 통해 제2의 도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40여일 동안 현재 조립 공장 안에 전기차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캐스퍼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여름부터 본격 생산될 전망입니다. 캐스퍼 전기차의 성공적인 양산을 통해 제2 도약을 이뤄내고 회사 발전은 물론 임직원, 지역사회 등과 함께 동반 성장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캐스퍼가 전기차라는 신무기를 장착해 내년에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지역 경제계가 대유 위니아그룹의 이딴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호소문을 통해 위니아 등 지역 가전산업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근로자들은 물론 2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까지 지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구성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어음 결제를 포함해 위니아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권과 정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4일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공대 지원 축소와 전남의대 신설과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감 첫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 제외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나 원전이나 방산 등 국가 지정산단이나 국가 지정 물류단지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광주의 군공항이 이전되면 군공항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지자체별로 다른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 규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광역시나 대전광역시와 달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 주민들이 더 많은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스 공급 시설의 설치 비용 분담금의 세부 산정 기준 및 분담 방법에 이 인입 배관에 대한 소비자 분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절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는 13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실 운영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오는 17일 전남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지역 공공의료 공백 문제와 함께 지역 국립의대 신설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9일 한전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 방안과 한전에너지공대에 대한 지원 축소에 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23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국감 일정은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이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9일, 광주지검과 지법은 20일입니다.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은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국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경찰서에서 보낸 공문을 무단으로 삭제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원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 직원 명단을 조작하고 경찰서 공문을 삭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4차례에 걸친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명단에서 음주운전한 직원의 이름을 빼고 경찰서 공문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리조트가 갯바위 사용 허가 취소로 손해를 봤다며 여수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조트 업체인 예술랜드는 여수시 지시대로 태풍으로 파손된 갯바위 데크를 복구했지만 이후 시가 태도를 바꿔 복구가 아닌 철거와 원상 회복을 명령해 손해를 봤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상대로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수시가 예술랜드의 갯바위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2015 광주학예 유대회 조직의 청산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자녀재산을 관리하는 청산인이 내부 결제와 문체부 승인 없이 특정 법무법인의 선수촌 사용과 관련된 소송 비용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유대회는 흑자대회로 치러졌지만 선수촌 사용료 문제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조직이 청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를 밝힐 성화봉송이 시작되면서 대회 분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선수단 수송과 숙박, 안전점검 등 손님 맞이 준비를 모두 마치고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남과 공, 강화도 만이산, 목포에서 채화된 4개의 불씨가 한데 모여 하나의 불을 만들어냅니다. 합화된 성화는 전국체전 개막일인 13일까지 685명이 전남의 22개 시군 900여 킬로미터를 순회하며 전국체전의 개막을 알립니다. 개막이 임박하면서 대회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종목별 경기장도 시설 공사와 안전 점검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함께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전국체전 분위기를 위해서 모두가 축하하고 참여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체전은 17개 시도 2만 8천여 명과 해외 동포 선수단 1,500여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전라남도는 체전 기간 전남을 찾는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과 숙박, 음식 등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4,256명의 자원봉사자와 17,000여 명의 도민 응원단이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위해 249대의 셔틀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연장, 주차장 5,600여 면도 마련했습니다. 전국에서 전남과 목포를 찾아주신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체전 기간 남도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음식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체전은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향사랑 기부금 78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전남도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속적인 답례품 발굴, 그리고 기금 사업 선정 등 고향사랑 기부제 안착을 위해 노력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천년고찰 구례 화엄사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육성됩니다. 전남관광재단과 지리산 대화엄사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K사찰 세계화의 첫 사업으로 화엄사 비긴버거와 구례 산수유 주스를 결합한 K-비건푸드를 만들어 해외에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찰문화체험과 범정스님의 차담회, 모기장 음악회 등 사찰을 활용한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제 전범 기업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내년 소송 예산을 신청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도 부족해 끝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한다는 취지라며 일제 전범기업을 위해 일하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법원의 공탁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소송 예산 등으로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도내 김산업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중앙당에 요청했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오늘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 등을 만나 고흥김 중계센터 건립 200억 원과 여수수산물 안전센터 건립 예산 10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마른 김 산업의 영세성 극복과 식품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 같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